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국왕폐하께 제 결정을 알리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노동당 전국 집행위원회 7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여름 휴회 전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직책을 떠나게 되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제 곁을 지켜준 멋진 아내 빅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이자 기쁨인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역사상 최악의 총리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쓸모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월요일에 몇 시간 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그를 조롱하며 작별 선물을 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키어 스타머가 영국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민과 에너지라는 두 중요한 주제에서 실패했으며 분명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루밍 갱단 스캔들 전체를 은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끝났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죠. 당내에서 그의 리더십과 지지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그는 이르면 내일 사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서버지는 총리가 최근 며칠간의 대화 끝에 자신의 입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의도를 미리 밝히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텼습니다. 화요일에 열릴 중요한 내각회의에서 장관들은 그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할 계획입니다. 그의 시간은 끝났고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이기적이며 가장 권력에 굶주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국 역사가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평생 동안 그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키어 스타머가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월요일에 사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가 권력을 너무 갈망하고 권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2달 정도의 일정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이 짧은 기간조차도 최대한 오래 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키어 스타머 경에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퇴임 일정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약 100명이 포함되어 노동당 의원의 약 4분의 1입니다. 몇몇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단입니다. 약 100명의 의원 전원입니다. 정말 많죠? 이것 좀 보세요. 브렛 베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키어 스타머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를 좋게 기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영국 전체 지방자치구의 40%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40%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거의 나라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거의 절반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49개의 지방자치구 중 40%, 영국 전역의 모든 구역 중 40%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 사회복지 서비스, 국민건강 서비스, 인허가 당국 모두가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마침 영국 총리가 이 도시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키어 스타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잔뜩 준비해 갔죠.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강간갱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키어 스타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도 받고 조사 중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과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가 최소 2번의 조사 요청을 직접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 발언을 찾아보고 어떻게 꺼낼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축소해서 말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자기 국민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어쨌든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최악의 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키어 스타머는 총리직에 대해 정말 낮은 기준을 세웠고 이제 곧 키어 스타머보다 더 좌파인 앤디 버넘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조기 총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암스트롱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이 곧 열릴 것입니다. 농담이죠? 또 총선이요? 네, 또 총선입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앤디 버넘은 물론이고 이제는 키어 스타머와 그의 정부의 정책에 맞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최고 자리를 차지할 예정인 버넘은 물론 현 노동당 강령 아래에서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거운동 중에 그 강령을 찢어버리고 정부의 실적을 맹비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의 승리 연설을 한번 보시죠. 노동당이라는 표시가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타머 역시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그가 원칙 있는 사람일 때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노동당의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글쎄요. 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시하거나 아직 2년 반, 거의 3년 남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합시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는 국경 개방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거의 파산한 영국 정부의 곳간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0다운인가에 들어서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기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영국은 또다시 3년 동안 좌파, 각성 좌파 정치에 견딜 여유가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버넘은 실제로 승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머와 노동당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 10번가로 행진합니다. 버넘이 왕위에 오르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가 된다면 그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노동당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선거에서 공약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표결하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당신들, 즉 대중과 함께 자신의 의제를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상 권위주의적 쿠데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영국 인구의 0.03%만이 투표한 총리와 그 의제입니다. 많이 투표한 총리와 그 의제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 정당한 권한, 즉 총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할까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요. 모르겠어요. 알렉스는 자신 있어 보이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는 분위기에 따라 행동할 것 같아요. 있잖아요. 라고 할 거예요. 저를 3년 더 무료로 총리로 두세요. 이게 노동당의 나쁜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버넘이 허니문 효과를 볼 거라 예상해요. 그는 키어 스타머와 다르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고든 브라운도 허니문 기간 동안 똑같은 실수를 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몇 년 뒤에 몰락하게 됐죠. 그런데 왜 지금이 앤디 버넘이 총선을 요구하기에 적절한 시기일까요? 아시다시피 현재 영국 정치의 우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리스토어 브리튼은 메이필드에서 8%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면 리폼이 핵심 레드월 접전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리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탑밭에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좌파는 코를 막고 전략적으로 투표하는데 능숙합니다. 우파는 그런 행동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는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총선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개의 우파 정당 모두가 여러 선거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앤디 버넘이 의석을 잃을까요? 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버넘과 데이비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좌파를 단결시킬 것이고 제 생각에는 녹색당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저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앤디 버넘은 현재 상황에서 총선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리로서 조금이라도 권위를 갖고 싶다면 반드시 총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리시 수낙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잊지 맙시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이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까지 총선이 치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더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키어 스타머의 축출을 축하합시다. 하지만 그 축하도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영국의 최악의 날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디 버넘은 극조 성향의 미치광이입니다. 그는 키어 스타머보다도 더 심합니다. 저는 그 밑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파 정당들이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차이를 조율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저는 루퍼트 로우가 나이절 파라지와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루퍼트 로우가 나이절 파라지에게 이제 나는 무명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고 봅니다. 당신이 그에게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총기를 압수당했고 거의 체포될 뻔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때문에 스와팅을 당했는데 나이절 파라지는 이미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은 나이절 파라지의 매우 옹졸한 행동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루퍼트 로우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 했고 이제 나는 무명인물이 아니며 너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너도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존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2027년 5월에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2년이나 이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수 정당들, 우파 정당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조율할 충분한 시간이 생길 거예요.